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 7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용도 구역의 종류와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오늘은 제 7강 시간이고요. 여러분 교재는 28쪽입니다. 이 시간에는 용도 구역 그리고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용도 구역이라는 게 뭘까요? 용도 구역.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용도 지역을 공부했고 용도 지구를 공부했죠. 용도 지구.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하여 정해가지고 그런 그 시가지에서 그런 그런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가 그냥 무질서하게 개발되면 안 되겠죠? 그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그리고 토지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토지 이용이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자비하게 토지를 개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토지 이용을. 그래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그러한 토지 이용이 종합적으로 조정관리돼요. 조정관리. 토지 이용이 종합적으로 조정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 군 계획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을 우리는 용도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제한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함으로써 그러한 도시의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확산 방지를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계획적이고 어떤 단계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그래가지고 토지 이용을 어떤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구역이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개발 제한 구역이 나옵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1970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이거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들었죠. 여러분 그 경인고속도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경인고속도로가 67년도 후반에 공사해가지고 70년도, 60년도 후반 70년도에 얼마나 단가가 올랐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제2의 롯데월드 잠실 그게 호박밭이었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게 한 평에 딱 한 평에 500원 갔던 거예요. 500원.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대치동은요, 거기 쏙 논밭이었잖아요. 거기에 친구들이 거기 살았는데 그 친구들은 비가 오면 운동화를 못 신었어요. 장화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게 바로 대치동이었는데 거기 우리 저 친구 반 60명 중에 거기 살던 친구들이 한 2-3명 있었습니다. 저도 놀러도 가봤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참 황금 땅이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게 땅이 말이죠. 형편없었어요. 200원 가던 시절이 200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저 페이지 28쪽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국토기능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입니다. 38조의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조 2항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자연환경보존지구가 있고 보존지구가 있는데요. 거기 볼까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그랬습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도시지역에도 산이 있고 나무가 있어야 자연환경이 있고 그래야 국민들이 보건장상에도 좋다는 거지요.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래서 도시에는 자연공원구역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도시민들 환경에 아주 여가라든가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9조, 이거는 이제 38조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입니다. 이거는 39조에 나와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하면 안 되겠죠? 그런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획적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되겠습니다. 40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41조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입니다. 지역의 지정.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거. 공유수면. 거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공유수면은 바닷가만 얘기합니다. 바다만 해당합니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 없이 매립준공지역은 매립준공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호시하여야 한다. 네? 바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이다. 이런 것들이 용도구역에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국토객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런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과 그리고 용적률 그리고 건물의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뭐 그렇게 용도 구역 여기 도시 지역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다. 도시 자연 공영 구역으로 지정한다. 시가와 조정 구역으로 지정한다. 수산자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용도 지역의 지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은 시간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가 31쪽에 오시게 되면 뭐가 나가느냐?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건폐율은 공식을 공식보다는 한번 이해하세요. 건폐율은 어떻게 되느냐? 분모의 대지 면적분의 건물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 건폐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100평이 있다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질 수 있는 면적이 몇 프로냐? 40%냐, 20%냐, 60%냐, 70%냐, 80%냐, 90%냐? 이것이 바로 건폐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 위에다가 연면적이 얼마냐, 연면적. 여러분, 연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1층 면적, 2층, 1층 면적, 2층, 3층, 4층, 5층, 6층, 10층이 있다면 10층 면적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 이것이 바로 용적률이 되겠는데요. 거기 용적률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자, 먼저 도시지역에는 뭐가 있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네?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요. 이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냐? 70% 이하입니다. 상업지역은 90% 이하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70% 이하입니다. 녹지지역은 20% 이하입니다. 그래서 주상공록이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인데 주상공록 70%, 90%, 70%, 20%입니다.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이하, 공업지역 7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죠. 도시지역 말고 세부사항은 또 이제 대통령령으로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보존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는데 보존관리와 생산관리는 20% 이하가 되겠고 계획관리는 4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20% 이하, 자연환경 보존지역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70% 이하, 상업지역은 90% 이하, 공업지역은 70% 이하, 70%, 그리고 녹지지역 20% 이하,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 20%, 생산관리 20%, 계획관리 40%, 농림지역 20%,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36조 2항에서는 말이죠.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고요. 우선 31조에 여러분 용적률 나왔습니다. 용적률이 주거지역에는 몇 프로냐? 주거지역 거기 나왔죠. 주거지역에는 500% 이하입니다. 500%.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500% 이하. 상업지역은 1500% 이하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400%. 녹지지역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용적률 주거지역은 500% 이하. 상업지역은 1500% 이하. 공업지역은 400% 이하. 녹지지역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32쪽에 보니까 보존관리, 생산관리 나와있죠. 보존관리. 관리지역에는 보존관리가 있고요. 생산관리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잖아요. 보존관리와 생산관리는 80% 이하입니다. 계획관리는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관리 지역에서는 계획관리에다가 땅 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계획관리. 이렇게 여러분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에. 계획관리 지역에 만약에 여러분 여기 계산하기 이렇게 평수로 얘기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곱미터를 쓰는 거지 지금은 평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산하기 좋게 여기다가 땅이 지금 100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입니다. 40%. 그러면 여기다가 40%만큼 건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00평 중에 40평 건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적률은 몇 프로냐? 100%야. 용적률은 100%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3층 건물을 짓는다면 40평, 30평, 30평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3층 건물에다가 1층 건물 40평, 2층 건물 30평, 3층 건물 30평.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1층 건물 40평, 2층 건물 40평, 3층 건물 20평. 이렇게 해서 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4층으로 지려면 2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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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평에서 이렇게 해서 100평을 만들 수도 있다. 바닥 면적. 연면적.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니까 1층 면적 100%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대지가 100평이다. 연면적도 1층 바닥 면적 2층, 3층, 4층 합쳐서 100평이 되잖아요. 이게 1분의 1 아닙니까? 그쵸?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뭐야? 100%가 되잖아. 용적률이 100%란 얘기예요. 계획관리 지역은 용적률이 10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쪽에 보니까 보존관리는 80% 이하, 생산관리도 용적률이 80% 이하, 계획관리는 용적률이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도 80% 이하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80% 이하가 되겠습니다. 80% 이하.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여러분 전용 주거지역도 뭐가 있나요? 전용 주거지역이 있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에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기억나시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 있는데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이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인데 공동주택이 있는 것이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이때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은 몇 프로입니까? 50% 이하입니다. 건폐율, 지금 건폐율입니다, 여러분. 거기 32쪽에 나와 있는 거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여러분,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였어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입니다. 70%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몇 프로다?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50% 이하. 그리고 편리한 주거 환경은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도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제1종과 2종은 60%입니다. 건폐율이. 그러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좀 낮아요. 50%가 되겠고요. 여섯 번째,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도 있고 상업기능도 있고 업무기능도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습니다. 70%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제일 높은 게 상업지역은 90% 이하인데 중심상업지역은 진짜 90% 이하입니다. 그러나 일반 상업지역은 80% 이하입니다. 80% 이하. 그리고 그린 상업지역은 70% 이하. 유통상업지역은 80% 이하입니다. 다시요. 중심상업지역은 90% 이하. 일반 상업지역은 80% 이하. 근린 상업지역은 70% 이하. 유통상업지역은 8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요, 전용공업지역도 있고 일반 공업지역도 있고 준공업지역도 있는데 전용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70% 이하가 되겠고요. 녹지지역은 보존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있는데 다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는 보존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는데 보존관리와 생산관리는 건폐율이 20% 이하, 그리고 계획관리는 40% 이하가 되겠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시험 문답 이거 암기해야 되겠지만 시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용적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을 넘어가는데요. 용적률은 주거지역이 몇 프로지요? 500% 이하지요. 상업지역은 1500% 이하. 공업지역은 400% 이하. 녹지지역은 100% 이하가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재 33쪽에 오시게 되면 용적률이 나와 있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 이상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에서 200%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150%에서 250% 이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에서 300%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에서 500% 이하. 그리고 7번 중심상업지역은 400% 이상 1500% 이하입니다. 여러분 상업지역은 1500% 이하잖아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은 400%에서 1500% 이하.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은 300% 이상 1300% 이하가 되겠고요. 근린상업지역은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은 200% 이상에서
1100% 이하. 그리고 전용 공업지역은 150% 이상 300% 이하. 일반 공업지역은 20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은 200% 이상 400% 이하. 그리고 보존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는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는 50% 이상 100% 이하. 그리고 자연녹지가 좀 높죠? 50% 이상 100% 이하.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은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도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50% 이상 100% 이하가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 이상 80% 이하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암기한다면 참 머리가 지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용적률과 건폐율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건폐율만 한번 알아볼까요? 주거지역은 몇 프로입니까? 주거지역은 70% 이하. 상업지역은 90% 이하. 공업지역은 7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 관리지역 중에는 보존관리 20% 이하. 그리고 생산관리도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자연환경 보존지역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최고 높아야 500% 이하가 되겠고, 상업지역은 1500% 이하가 되겠고요. 공업지역은 400% 최고로 높아야 400% 이하. 그리고 녹지지역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녹지지역도 보존녹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50%에서 80%, 생산녹지 50%에서 100%, 자연녹지 50%에서 100%까지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사례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40%. 용적률은 몇 프로입니까? 100%. 그리고 생산관리지역과 또 보존관리지역은 건폐율은 20%지만 용적률은 80%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용도구역을 공부했습니다. 용도구역을 공부했고,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용도구역에는 뭐가 있나고 그랬어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여러분 도시에도 개발제한구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각 시청에 가보게 되면 지휘과가 있어요. 지휘과가 이거 그린벨트라는 얘기거든요. 그린벨트 지휘과, 또 녹지과 이런 말도 쓰고요. 정리하시면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법이 뭐가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개특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다니게 되는데요.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에서는요 개발행위 할 수 없고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요 이런 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에 땅이 있는데 거기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 재배사 같은 거, 콩나물 재배사도요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100제곱미터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0.302호 하면 곱하기 0.302호 나누기 3.3058, 그러면 결과적으로 30평 정도의 콩나물 재배사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콩나물 재배사 한다고 해놓고 창고로 이용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요. 걸리게 되면 뭡니까? 이행강제금 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용도 구역을 한번 살펴봤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 제8강 시간에는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이 뭘로 바뀌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요. 이 땅에는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뭐 전답과 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임야, 대지, 도로, 하천, 제방, 부거, 유지, 사적지, 묘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 28개 지목 공부하고 어떤 땅이 돈 되는 땅인가, 그리고 경매가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을 살 때 싸게 사가지고 돈이 되는가,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